그러면 정말 그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근거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재발 전이암은 원발암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발 전이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어때요? 수술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근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근거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한 상처가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생리적으로 면역이 약간 떨어져 줘야 돼요. 그 조직이 재생이 돼요. 조직의 재생을 하는 것은 면역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면역이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면역 저하는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말이 그렇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게 전이 돼 있는 암세포들이 빨리 커서 이게 재발 전이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그 이론이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이 돼서 그러면 수술을 하지 마라. 이게 우리 이제 자연치유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면역을 올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수술은 어때요? 가장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이에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끄집어내니까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끄집어내지를 않고 항암제를 쓴다든지 뭐 면역을 온갖 것 다 하려도 이 덩어리를 수술을 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수술이에요. 그거 드러내놓고 자 드러내놓고 나니까 면역이 떨어져.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들을 같이 동원을 해주면 가성비가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재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환자들 때 한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 수술로 인한 이런 면역 저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 암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암세포가 살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면역세포라는 엄청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 항산화제라든지 암을 없애는 물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어렵게 암 하나가 크게 되면 그 환경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자기의 종족을,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가 자기 후손을 만들어야 돼. 죽지 않고 번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암에서는 암은 이렇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어떤 세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참 영리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세포는 원 조직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 조직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래 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자리를 잡으면 이게 전이가 되잖아. 전이가 되는데 이런 전이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발은 제자리에서 다시 남아있는 게 큰 거고 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환경, 살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발암하고 재발암하고 전이암은 똑같은 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세포는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 전이암은 원발암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세포거든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한 원발암은 대부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놈들, 독한 놈들만 독해져서 다시 재발을 하거나 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전이 되는 세포 같은 경우는 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상태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원발암에서 떨어질 때는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기에도 유전자가 관여를 해요. 모든 세포는 제 원래 있던 조직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려면은 이게 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고, 또 이 유전자는 어때요? 이게 EMT라고 해서 상피 세포에서 그 중배엽 세포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근육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세포가 모양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또 중배엽 세포에서 상피 세포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세포는 원바람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발전이 되는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요.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 더 저항성이 많아요.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데 더 잘 안 듣고, 환기 면역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빠져나가는 균형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바람하고 재발전이암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원바람은 원바람이 가장 치료는 쉬워요. 재발전이암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원바람과 재발전이암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그 재발전이암은 대개는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 세포에서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면은 대개 우리가 태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성질의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세포 상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이 환경이 대부분 다 빨리 성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산성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성화가 많이 되면 우리 항암제라든지 이런 방사선이라든지 치료에 잘 안 듣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의 성질이 달라져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암은 치료를 아주 저항이 강해요. 내성도 잘 생기고 또 잘 항암제 죽지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재발전이암이 됐을 경우에는 어때요? 내거 이제 면역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면역에도 저항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발전이암은 항암이나 방사선, 면역 모든 치료에 잘 안 듣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들을 보면은 간이 이제 전이가 잘 되는 조직이거든요. 특히 복부 내에 있는 암들,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복강 내에 있는 암들은 간으로 전이가 잘 되죠. 그래서 간이 전이가 잘 되는 조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간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강 내에서 가까우니까 간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로 일어나서 잘 가는 곳이 이제 폐죠. 폐가 또 이제 전이가 잘 일어나는 곳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뇌가 잘 일어나죠. 그리고 뼈. 그래서 우리가 전이가 잘 되는 기관이나 조직은 뇌, 폐, 간, 뼈, 이런 부분들이 전이가 잘 되는 것이죠. 유방암의 전이는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되게 우리 암은 밑에서 위쪽으로 전이가 많아져요. 위쪽으로. 왜? 혈액이 상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뇌나 폐로 가지만 나중에는 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방암은 뼈에도 잘 가죠. 그래서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 맨 처음에는 림프절의 전이가 겨드랑이, 외과부 쪽에 많이 가는데, 나중에는 뼈, 폐, 뇌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암이죠. 우리가 이제 원바람은 사실 처음 원바람 발견할 때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뭐 체중이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이 기력도 떨어지고 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이제 덩어리가 만져져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같으면은 소화장애라든지 어때요? 뭐 속이 쓰린다든지 이런 거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복통보다는 혈변이나 변이 가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재발전이암은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 군데 가서 암에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뼈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골성 통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골절 같은 게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폐라든지 이런 게 전이가 됐을 때는 이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각혈을 한다든지, 숨이 차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암 하나의 증후보다는 전이가 돼서 올 수 있는 증후들이 같이 동반돼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컨디션은
갈수록 악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니까 우리가 원발에서 나오는 증상하고 재발 전이에서 나오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